질문 처리를 하겠어요. 여기 유제 중에 그 모른다는 의견을 받은 게 두 문제. 근데 하나는 한 명 모르고 하나는 두 명 모르는 거라서 유제니까 둘 다 풀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여러분들 시키고 넘어갔던 건데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유제 10-7번 보세요. 유제 10-7번.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산이 안 되시나 봐요. 문제는 어떠냐면 포물선 아래로 불러오긴 시기가 두 직선 y는 2x 빼기 1,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면 뭐 요렇고 y는 2x 플러스 2면 뭐 요렇겠죠? 요 두 개 모두 접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나처럼 그림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림 실력이 탁월하지 않으므로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렇게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연립해서 만든 다항 방정식이 요 접하는 지점에 x 값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인데 하필이면 곡선이 꼴랑 2차식이라서 저걸 연립하게 되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놈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니까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의 판별식은 0 밖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연립하게 되면 x제곱에 a-2x에 b 플러스 1이지요. 요 놈의 판별식은 d1이라고 할까요? 4분의 d를 못 쓰니까요. 제대로 쓰시고요. 이 놈이 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개 정리할까요? 4는 없어집니다. 요 놈이 0이다. 이런 식 하나를 찾았어요. 잠깐 대기. 그 다음에 똑같이 요 놈이랑 연립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4x에 상수항이 b 빼기 2네요. 요 놈의 판별식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b 더하기 8이죠. 요게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전개 정리를 하겠습니다. a제곱 8의 2 빼기 4b 그 다음에 상수항이 24죠 이거는. 이렇게요. 선 넘은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요게 는영으로 끝나는 게 상수항이 0인 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 1차식 두 개를 2차식 넣는 건데 인수분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차항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2차항을 지워서 1차식 하나 만들고 그걸 다시 여기 넣어가지고 A부터 찾고 다시 B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A제곱을 날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12A겠죠? 근데 B까지 없어지네. 개꿀. 그러면 플러스 24만 남습니다. 너무 쉽다.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4 플러스 8이니까 12가 넘기면 4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B는 3 이런 과정으로 미지수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10-9번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 왜 안 오지? 아침에 특강 시간에 보이던데 집에 가서 잠들었나? 아침부터 돌아다니고. (10-9번) 요것도 이제 10-8번을 너무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본 문제도 했고요. 그래서 할 줄 알았더니 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y는 자 일단 절대값 x제곱 빼기 a제곱이 4와 같다라는 방정식 맞습니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뭐 절대값을 없애가지고 x제곱이 a제곱 뿔마 4다. 그럼 이제 x는 뿔마 루트 x제곱 뿔마 4다. 4개인데 그 두 개만 의미가 있다. 그 두 개만 실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말. 이게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딱 써놓고 있었지 하루 종일. 그게 뭐였냐면 왼쪽에 해당되는 식의 그래프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a제곱의 그래프와 y는 4의 그래프 요 두 개의 교점이 두 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요. 근데 변하는 건 이 곡선인데요. 요 식이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가 변하는 값이니까 x도 물론 변하는 값인데 a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a가 얼마지라는 고민을 해가면서 이 그래프를 바꾸고 그려야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 곡선을 바꾸기가. 얘는 안 봐. 얘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 y는 4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이놈은 a가 조그마한 양수면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a가 큰 양수면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a에 따라서 얼마인지 바뀌는데 y는 4는 고정되어 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푸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생각. 물리에서 상대 속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네가 실생활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는 와중에 이 창밖을 보면은 네 입장에서는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움직이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 놈은 가만히 두고 얘를 움직이시면 돼요. A의 변화에 따라 얘와 얘의 유형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맞습니다. 얘가 변할지라도 얘를 변한다고 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상대 속도 개념에서 여기서 상대 속도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상대 속도와 유사하게 변하는 게 뭐건 상관없이 복잡한 걸 가만히 두고 복잡한 걸 세팅해 놓고 간단한 걸 바꿔보는 게 맞습니다. 간단한 걸 바꿔보자. 바꾸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고 네가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놈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는 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고 꼭지점이 0,a 제곱 이렇게 그려놓고 4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움직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한 바가 뭐냐면 이놈이랑 y는 4와의 위치관계가 교점이 2개라고 했잖아요. 교점이 2개인 상황은 요렇게 돼도 됩니다. 근데 4가 x축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4가 위치할 수 있는 곳에서 교점이 2개 만들 수 있는 사유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y는 4가 세팅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적어놓은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부등식을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건데 4가 a 제곱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4가 크다 a 제곱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2차 부등식 잘하는 사람은 암산 때리시면 되고 못하는 사람은 데리고 와 인수분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너무 작다. 작을 때는 모이는 법이라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모이는 법이라는 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거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게 마이너스 2고 큰 게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못한 거지. 상대 속도 같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못 풀어가지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질문 잘하셨고요. 그 다음 워크북으로 가서 워크북 10단원의 마지막 유형을 제외하고가 숙제였지요.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는 질문이 많이 겹쳤는데 일단 9번은 답 이상했잖아. 답 이상하단 말은 한 명밖에 안 했어. 9번은 주관식인데 1번이라 돼 있었잖아. 1번에 뭐가 적혀 있을 줄 알고 맞다 한 거야. 근데 너무 쉬워서 안 한 겁니다. 이게 x 접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고 그럼 이제 b가 4분의 a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b의 4분의 a 제곱을 집어넣고 2,4를 xy에 집어넣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8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8을 b에다가 집어넣으면 b는 16이 나와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면 8. 8이라고 쓴 사람 동그라미. 아까 내가 잘못 말했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8이야. 8. a만 구하는 건 줄 알고. a 플러스 b는 8입니다. 8이라고 쓴 사람만 맞은 거예요. 아무튼 뭐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 17번입니다. 17번. 3명 보낸 사람이 5명인데 그 중에 3명이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인가 싶죠?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이걸 아는 건가? F2 플러스 X가 F2 마이너스 X랑 같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건가? 요거를 몰라가지고 질문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얘를 안다고? 이 함수 방정식의 의미를 안다고? 과연 알까?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F 2 플러스 X는 F 2 마이너스 X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은 계속 알고 계시면 되고 모르는데 저게 의미하는 바를 지금 내가 하는 설명대로 유추해가지고 알아냈다? 그럼 개똘똘한 거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세요. 요게 X 값이 어떤 관계냐면 X에 뭐가 들어가도 합이 4죠. 합이 4라는 건 평균이 2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평균이 2라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는 2라는 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요 정도 간격을 x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라인이 2 플러스 x인 거고 이 라인이 2 마이너스 x겠지. 근데
2 플러스 x일 때와 2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러한 직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저 x는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사이즈를 어떻게건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직사각형이 그려져야 해서 함수값들이 요렇게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직사각형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만큼은 x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함수값을 여기를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x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 fx라는 놈은 연결이 돼 있는 그래프였다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쪽이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치면은 이쪽 똑같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는 2의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 식의 의미는 엄청 중요해요. 얘랑 같은 말.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y는 fx가 의 그래프가 x는 2라는 이런 y축에 평행한 선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으면 딱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었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래프라 해봐야 1차함수, 2차함수밖에 없거든. 직선하고 포물선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저런 선의 대칭인 놈은 2차함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도 2차함수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다시 말해서 2차함수의 대칭축이 x는 2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보를 못 캐내가지고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생각을 스스로 했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걸 수밖에 없다 라고 추론해낸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근데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이 뭐 하시 옛날에 뭐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막 대칭축 이간소리인가? 그래야 때려 맞췄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x는 2의 대칭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요. 근데 요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게 두 개 섞인 문제입니다. x 대신에 1차식이 들어간 녀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fx는 0의 두 근을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은 다음에 요 두 놈의 합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함수 이런 모양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추론 과정에서 이렇게 x는 2의 대칭이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2차 함수 했기 때문에 y는 fx 이렇게 그려져 여기 그려지고 여기 대칭축이 x는 2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fx의 대칭축이 x는 2라는 말밖에 없지 다른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fx는 0을 풀려면 여기다가 x축을 도입해야 되는데 x축을 알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x축을 잡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표시하면 돼. 그럼 이게 어떤 선을 긋더라도 당연히 이 두 놈도 이 대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놈의 평균이 2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 두 놈의 합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그 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엄청 중요하다. 몇 번 말했죠. f 2x 빼기 4는 0.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한 순간 똑같은 f일 경우에는 요놈이 알파 베타 말고는 0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소리 지르면서 했어요. 아이들 모르면 이상한 거죠. 쳐 맞으려고. 근데 근이라는 건 x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두 구는 x는으로 정리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하는 게 이런 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4와 2분의 베타 플러스 4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합을 요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세요. 그런 얘기였던 거고, 더하시면 2분의 알 플러스 4인데 8인데 이게 4니까 2분의 10이라서 정답은 6이다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였어요. 요 내용은 처음 들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니까 잘 정리하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할 말이 없다.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뭐 저게 저걸 하도 강조해 놓으니까 15, 16, 18은 질문이 없잖아. 다 안단 거지. 그러니까 요 문제만 유독 질문한 이유는 이걸 몰라서 한 게 아닌 거죠. 뭐라 해서 죄송합니다. 요걸 몰랐기 때문인 거지. 요거까지 장착하세요. 그 다음에 22번 두 명이 모르는 y는 x제곱 빼기 2라는 뭐 시시한 이차함수하고 y는 mx 더 시시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더 시시한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4일 때 양수니까 요것도 그 지난 시간에 강조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그리고 직선. 왜 얘는 그래프란 말이 안 붙었냐? 직선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직선 y는 mx.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싶으면은 y는 mx의 그래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그래프라고 쓰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군더더기인 거지. 군더더기식 표현인 거죠. 근데 뭐 이런 문제집에서 이런 군더더기식 표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역전화가 안 되잖아. 역전이나 역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직선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튼 이거도 그림인 거죠. 두 그림의 교점의 x좌표. 요거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말이 뭐냐? 이런 개념에서 한다고요. 두 개 연립 x제곱 마이너스 2는 mx 라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말인 거지. x좌표의 차가 4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요놈의 실근의 차가 그렇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m을 구해라. 애시당초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네가 다 풀었을 건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못 풀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내가 지난 시간에 하루 종일 적어놓은 그거를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이걸 못 넘어가니까 못 푸는 거예요. 얘의 실근의 차가 4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설계하냐면 당연히 두 실근 알파 베타라 치고 알파 빼기 베타의 베타가 4인데 어차피 이걸 못 풀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6이다로 요 m을 구해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고 요걸로 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뭐 정리했다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라는 소리잖아요. m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은요. 그래서 양수 m은 2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해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모르는 두 명은 정신 차려라.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예요. 왔다리 갔다리 돼야 돼요. 문제에 따라 이 방정식적인 개념이 유리한 게 있고 그래프적인 개념이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묻으시겠죠? 아쉽게도 완벽한 5대 5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생각을 해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생각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뭔 소리인지?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수학 문제의 난이도 결정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A를 물어보는데 얘를 A인 상태에서 못 푸는 거지. 얘를 B로 바꾸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이거야. 난이도 하는 A를 물어보면 A가 풀면 돼. 난이도 중은 A를 물어보면 얘와 같은 의미인 B를 생각해야 돼. 난이도 상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라서 D 가지고 푸는 거야. 킬러는 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킬러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 연계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복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23번은) 세 분 모르신다고. 과반수. 그러니까 직장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와인 fx의 그래프가 fx가 누주면 알파벳을 만나고 그러면은 fx를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을 했으니까 앞에다 아무것도 안 쓴 거고 알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는 뜻이니까요. 인수 정리 아시죠? 인수를 엄청 강조했어요. 인수 정리에 따라서 아니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이니까 그런 논리에 따라서도 저렇게 나타낼 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gx인데 그놈은 또 알파, 0이라는데 알파, 0이고 감마에서 2차 함수랑 만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gx를 굳이 나타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절 표현이 알파니까 g알파 0이니까 g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근데 이 새끼는 직선은 곧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저기 다예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말이 없죠. y는 fx처럼.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k배 이런 식으로 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는 3이고 감마 빼기 베타는 2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씩의 간격이 3이랑 2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알파와 감마의 간격은 2 더하기 3에서 5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G0는 -2다. 그 상태에서 fx,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정체가 다 밝혀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f,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를 구해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림을 따라 그릴게요. 그런 상태인데 이 간격이 3이고 이 간격이 2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G0이 -2. 그러면은 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감마라는 조건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교점을 찾으려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찾으려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하라고 했어요. 연립하게 되면 fx는 gx가 되는 거고, 뭐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얘랑 같은 말을 fx gx는 0이다 가 되는 겁니다.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2차 방정식인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감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얘의 두 근이 알파와 감마 그리고 감마와 알파의 차는 5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야 되고요. 식을 써놓은 상태니까 요 두 개를 실제로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식을 만들면 돼. 그러면 바로 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fx 빼기 gx는 어차피 우리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에서 이걸 뺄 건데 공통인수 묶어서 빼세요.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묶으면 x 빼기 베타와 k가 남죠? x 빼기 베타 빼기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것에는 x가 알파거나 베타 더하기 k인데 요 베타 더하기 알파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알파는 똑같으니까 이 베타 더하기 k를 얘는 감마라고 부르고 있구나. 요 놈이 감마랑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K로 정리하면 K는 감마 빼기 베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감마 빼기 베타가 이라고 나와 있었죠. 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직선의 1차항의 개수를 기울기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디 학평 기출 문제일걸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gx를 완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g0가 -2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gx는 k자리 1 넣어쓸게요. 2에 x 빼기 알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g0는 -2알파니까 -2알파가 -2란 뜻이니까 알파는 1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 1에서 3을 더해서 베타고 2를 더 더해서 감마니까 얘는 1이었던 거고 얘는 4였던 거고 얘는 6이었던 거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fx는 원래 저거였잖아요. 저기다가 알파 베타 넣어주세요. 찾은 거 x 빼기 1, x 빼기 4였던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g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의 정체는 1 더하기 4 더하기 6하면 11인 거지. 요걸 가지고 F11 구해라?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7이니까 정답은 70.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어놓을게요. 학평 기출. 그렇다 보니까 내신 빈출.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인수분해에 관한 된 형태로 2차 함수 및 1차 함수가 나타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2차 함수를 인수 정리로 나타내는 내 생각은 뭐 많이들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1차 함수는 보통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것보다 이렇게 인수를 나타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8번 두 명이 모르신다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K가 들어있고 직선에도 K가 들어있고요. 양쪽 다 K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K 지속값을 구해라. 둘 다 변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위쪽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죠. 이렇게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이니까 r로 물러오겠죠.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직선 기울기가 -4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요 직선
x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항상이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는 말은 안 맞는다는 뜻이죠. 저런 식으로 위치 관계가 결정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x 값을 생각했을 때 모든 x에 대한 같은 x에 대한 함수 값이 요 놈이 요 놈보다 항상 그걸 보이지.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등식도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그래프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뭔 소리냐? fx가 gx보다 크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모든 실수란 말을 빼자.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영역의 x 범위랑 같은 말이에요. 부등식의 해는 fx는 gx보다 크다라는 꼴의 부등식의 해는 크다 쪽의 그래프가 작다 쪽의 그래프보다 위 어버브요. 어버브 on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영역의 x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런 식으로 네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모든 실수에서 저걸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항상 그렇다.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이 아래에 있는 놈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을 만들어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3이 크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제곱보다. 졸래?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 요게 요놈의 해가 모든 실수 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한쪽 0이 돼버리면 0이 의미하는 그래프는 x축이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전부 다여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이축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못 떠올리기가 어렵잖아. 그걸 떠올린 다음에 그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2차식은 2차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이죠. x보다 위에 쓴 다음에 전부 다, 이 전부 다 가요. 이렇게 x축이 잡히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지 않아?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x절편이라 했는데 보시는 것은 없잖아요. 한 개도. 그러니까 실근을 안 간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의미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거 있잖아요. 4분의 d를 쓰는 거죠. 4분의 d는 k 빼기 2의 제곱 빼기 k 제곱 빼기 3인데 정리를 하면은 k 제곱 날아가네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데 이놈이 0보다 작다고요. 이게 위에 있다고 이놈이 크다고 쓰는 애도 있거든. 분명히 있어요. 네가 아닐 것 같지? 너도 살다 보면 그럴 날이 있을걸.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는 판별식의 보호를 쓴다는 걸 기억만 하는 거야. 그래서 씨발 이거 판별 썼었는데 그런 생각 막 하다가
여기가 0보다 크니까 뭐 큰가 보네. 아무 생각이 없이. 무념무상인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크니까 크나 보네. 분명히 판별식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식은 기억이 나는데 그놈이 0보다 어떻게 됐었지? 라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크니까 큰가 보네 라고 해가지고 틀려버린다고요. 방향 반대로 써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이런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사고를 했는데 여기서 크다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축과 안 만나고 있는데 이걸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이 안 돼 그거.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이 최종적으로 써야 할 시까지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집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수업도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따지고 보면은 부등식 관련이라서 부등식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학교에 따라 여기서 내신에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부등식에서 내신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보통 중간고사 범위고 부등식은 기말고사 범위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이 근해 분리를 언제 가르치는지를 잘 들으시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뭐 즉각적으로는 알아듣는데 결국엔 몰라요.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틀려. 시험에 내기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고 싶겠지.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이 동네 잘하는 애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빡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아주 그냥 안 해온다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특히 선행하는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라. 자, 제목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입니다. 요게 공식적인 제목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근의 위치 혹은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범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이 항상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이 실근의 조건, 실근의 위치, 실근의 범위를 이용해서 정확한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정확히 필요한 개수만큼의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공통 부분을 찾는 과정으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아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논리를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꼴이 3개가 있고요. 그 3개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수십 개 있는 거야. 그 수십 개 중에 그 몇 개를 골라가지고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내신 문제를 낸다고요. 여기 뭐 진순여고 같은 데서는 진짜 빡센 걸 내는 거고 영동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쏘리 취소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 예를 든 것처럼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꼴을 근데 뭐 응용된 꼴을 내가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 응용된 꼴은 문제 풀다 보면 몇 개씩 나오니까 그걸로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응용된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1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실력 파트 할 때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 풀 때 그럴 때 하시면 아니면 그 여기 연습 문제도 엄청 많거든. 근해 분리 문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개, 한 10개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기본 과정에서도 우리처럼 연습 문제를 모조리 다루는 강좌에서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전부 다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일단 큰 틀의 문제를 만들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에 n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식인 거죠. 요 놈의 두 실근이 이렇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니까 p가 어떤 숫자입니다. 숫자, 상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는 두 실근 e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두 실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면은 두근 알파 베타라고 치면요.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면 p라는 상수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을 거야 상수죠,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 실근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라서 이때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요. 요때 써야 될 식이 3개. 요거도 3개. 요건 1개밖에 없다. 라는 것은 좀 외우시고요. 어떤 식들을 써야 되는지도 외우시고. 아무튼 이제 그 식들을 쓰는 근거는 요 2차 방정식의 왼쪽 부분을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a는 0이 아니다가 아니라 a는 0보다 크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2차식을 문제에서 세팅이 안 돼 있어도 네가 자발적으로 fx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 fx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어떤 걸 풀더라도 요렇게 그런 다음에 두 실근을 언급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교점이 2개 있다는 뜻이니까 x축을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이 두 실근을 네가 또 자발적으로 알파 베타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 크기도 모르는 상태니까 네 마음대로 알파 베타 다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도 알파 베타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얘 첫 번째 케이스는 모두 p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말 그대로 p의 위치를 x축이랑 찍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니까 p를 여기 찍어야겠죠. 얘는 모두 표 작으니까 p를 여기 찍어야 되겠죠. 얘는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니까 p를 여기 찍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찍고 그 그림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를 있는 그대로 부등식 바꾸시면 돼. 첫 번째로 근데 이 그림만 보고 잘 눈치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 세 개가 어떤 부등식인지를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 실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하나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0을 빼는 거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중근이 p보다 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건 간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등호 포함 여부에 차겠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쓰는 거냐면 이렇게 되건 간에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오른쪽이란 말은 알파 베타의 평균인 여기 대칭축이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축이 간단하게 쓰게 간단하게 축이 p보다 크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크다라는 건 등호 포함이 아니니까
축이 P보다 크다 라는 식을 쓰면 되고, 근데 축이라는 건 아무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합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실근의 부호를 먼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이다, 모두 음이다, 두 개 부호가 다르다를 배웠는데, 걔네들이 알고 보면은 근의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P 자리에 0이 들어가잖아. 모두 0보다 크다. 양수란 소리고, 모두 0보다 작다. 음수란 소리고, 사이 0이 있다? 그럼 다른 거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배웠던 실근의 부호의 개념이 근의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다 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 개념은 근의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곱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P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식에다가 대입을 했다.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정해지죠? 이 함수값이 x보다 위에서 잡히기 때문에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을 또 하나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fx라고 잡아놓은 상태죠? fp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항상 이 세 개의 부등식을 쓴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판별식 축 fp, 판별식 축 fp, 요 세 놈의 부호를 따져서 세 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을 써야 하는지는 암기하시는 거고, 방향은 그림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올라가 볼게. 모두 P보다 작다. 얘도 판별식 축의 범위 FP 요 세 개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는 그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두 실근을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강하다. 축의 위치는 여기인데 P가 여기 있으니까요. 축은 P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P는 이렇게 대입해갔다는 거잖아. 여기 양수로 떨어지죠?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차이는 여기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개만 쓴댔죠? 요 한 개가 뭔지를 외워야 되겠지? 요 한 개는 함수값만 쓰는 겁니다. 이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도 곱이 1, 2다만 쓰기로 했었잖아. 그때 한 개 쓰는 거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도 돼. 써도 되는데 그 범위랑 이 범위 연립하면 무조건 이게 남기 때문에 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축의 위치는요, 내가 P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축이 축보다 왼쪽이고 P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축의 위치에 대해서 어디일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 위치와 P의 크기 관계를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쓰는 게 불가능한 거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냐 못 쓰냐의 차이인 거지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함수값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고,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찾아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이때 P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점이 세팅되니까 음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향까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몇 개의 부등식을 쓰는지만 외우시는 거고, 예를 들어 3개라면은 그 3개가 판별식 축 함수값,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그 3개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고,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보이는 대로 방향을 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주문을 잘 따르셔야 돼요. 내가 20년 넘게 고딩들만 가르쳤거든. 그렇진 않다. 20년 넘게 아니고 한 15년 동안은 정말 고딩만 가르쳤고 최근 5년 동안은 이런 컨셉의 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초딩들, 중딩들 만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초딩, 중딩을 데리고 중등 수학 하는 거는 여기 에이펙스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지금도 뭐 중등 수학 아니잖아요. 고등 수학을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20년 내내 고등 수학만 팠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내가 만난 학생들이 뭐 수천 명일 거 아니야. 그 수천 명들의 근해 분리의 어떤 이해도를 다 알고 있는데 다 개판이라고.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 개념의 구조 자체가 그래.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신들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뭔가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알았어요? 몇 개 쓰고 뭘 쓰는지만 외우시라고. 방향 결정은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2차식을 fx라 놓고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2차 함수를 fx라 놓고 그려놓고 x축 그려놓고 알파벳 찍어놓고 p 찍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거기까지만 알게 되면은 다 그렸어? 그런데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기까지 하는 거랑 그리고 요 세 개 쓰는 거 판별식, 축, FP 그걸 가지고 분식 받는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만 그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어디까지 암기인지 어디부터 이해인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요. 보기 1번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C가 보기만 찾으세요. 보기 1번. 보기 1번 찾으세요. 기본 문제 유제 10-9번 뒤에 있는 유제 10-9번 바로 뒤에 있는 보기 1번 찾았니? 다 보고 있니? 뭐 책 있는 사람 책 보시고요. 책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보기 1번이에요. C는 0보다 크고 B 더하기 C 더하기 1 0보다 작으면 X에 관한 방식의 그것의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이시오. C가 0보다 크고 B 더하기 C 더하기 1도 0보다 크고 요 두 개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라는 주문이죠. 그러면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니까 근의 분리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근의 분리는 이 공식을 쓴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얘를 그린다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x제곱 bx 플러스 c를 fx라 하겠다. fx라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리는 거죠. 꽝. 아래로 물러오겠죠. 2차 이것이 1이니까. 그런데 요놈의 정체는 뭘까? 요거는 뭐 1번, 요거를 2번 이라고 치면 하자. 이때 C는 F0 B 더하기 C 더하기 1은 F1이죠. 눈치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므로 1 and
2는 F0가 양수고요. F1도 양수다. 이다. 뭐 이거로 해석됐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 쓰면 아 그렇네. 쟤는 음이었네. 얘는 음이었다. 얘는 음이었죠. 그러면은 음수와 양수 사이에 0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0에서 1 사이인 A에 대해 알파라고 할까? 알파에 대해 F 알파는 0인 알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저 그림 필요 없는데 그냥 끝나버렸는데. 근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fx는 0의 한 근이라. 다 안 써도 돼. 내가 써. 이거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증명 완료. 근데 이제 보기 1번의 해설은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걸 나타낸 거지. x축이 이렇게 관통하는데 0일 때는 양수니까 1일 때는 음수니까 이런 곳에 0이 있고 이런 곳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0,f0 이거고 여기가 1,f1인 거잖아. 양수라는 건 x보다 위고 음수라는 건 아래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곧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보세요. 쳐다보세요. 요놈과 같은 0에서 1 사이에 근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근의 분리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 문제와 유제를 통해서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2부에는 거의 뭐 공통수학 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단원 연습 문제를 풀기. 연습 문제로만 딱 놓고 봤을 때 10단원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맞습니다. 기본 문제 10-6번 갈게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방금 했던 3개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이 0이다요 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1, 2, 3번이 되도록 하는 m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됩니다.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두 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x축을 이렇게까지 잡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얘 두 근을 이렇게 m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근의 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알파 베타라 하세요.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x축 나타내세요. 요러고 나서 써야 할 부등식 3개를 떠올려서 차례차례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쓰기로 했었죠. 2가 보이니까 4분의 d고 서로 다르냐 말이 없으니까 0 포함입니다. 판별식의 정체는 m제곱 빼기 3m이 되겠습니다. 인수하면 m의
m 빼기 3이라고요. 이놈이 0보다 작았다 아닙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는 벌어지는 범위예요. 벌어지는 범위란 말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경계가 0과 3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이랬죠? 이때도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야 돼요. 대칭축의 방정식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요 식에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m인 상태거든. 저 상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암산을 때리셔야 돼. 암산하면 m이야 m. 축의 방정식인 m이 보시는 바처럼 1보다 오른쪽이니까 1보다 크다 되는 거죠. 얘도 답이에요. 잠깐 기다리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1 대입한 게 보시는 바처럼 양수다라는 거죠. F1이 양수다 쓸 건데 F를 바로 계산하시면 X에 1 넣는 겁니다. M은 가만두고요. 그러면은 1 빼기 2M 더하기 3이니까 3M 빼기 2M은 동명이니까 정리해서 M 플러스 1이겠죠. 요 놈이 저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세 부분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직선상에서 세 부분이 겹치는 것만 답으로 골라내셔야 되는 거야. M축을 잡으시고 뭐 경계들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3도 있네. 마이너스 1, 0, 1, 3 그렇다고 찍으시고요. 첫 번째부터 나타내면은 요래 되고요. 두 번째를 나타내면은 요래 되고요. 세 번째를 나타내면은 요래 되고요. 그러므로 세 영역이 모두 겹치는 곳은 여기 보니까 m은 3 이상이다가 정답인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흐름이 그 실근의 부호와 똑같아요. 실근의 부호에서는 판별식 합 곱을 쓰는 건데 근의 분리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합곱 자리에 축의 범위와 함수값의 부호 그렇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다음 2번 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세팅은 똑같이 하시고 여기에다가는 1을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번 똑같을 거고요. 1번 똑같으니까 똑같이 데리고 올게. 바로 수식수를 볼게요. N축 잡고요. 요거 그대로 쓰고 0 이하 3 이상. 그 다음 축은 1보다 작다고 변했습니다. 근데 축이 원래 m이었으니까 m으로 작다. 1번은 1과 동일하고요. 2번은 축의 방정식이 m인데 저 초록색 그림에 따라서 1보다 왼쪽이니까 작다가 돼야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바로 올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치가 다를 뿐이지. 1을 집어넣은 게 0과 똑같아. 그래서 3번도 1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요래 되겠죠. 그러면 세 범위의 공통 영역은 여기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은 군형이 뚫렸고 0은 똥치 돼 있으니까 그거까지 잘 체크해서 이렇게 써주면 답이죠. 그 다음 3번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항을 작다. 얘는 다르게 말하면 두 근 사이에 1이 다른 얘기죠.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곳에 혹은 이런 곳에 혹은 이런 곳에 1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한 개만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상태야 하고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래에서 세팅되니까 함수값입니다. 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F1이 음이다. 근데 F1이 M 플러스 1이었죠? 요 놈이 음이다. 요거 하나 정리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M은 맛이 왔다. 이게 3번의 정답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 다들 이 공식을 처음 들은 입장이고 지금 풀라고 시키면 다 맞추긴 할 거야. 그 옆에 적어놓고 보면 되니까 보면서 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고1만 버틴다고 해서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야. 고2 그래도 계속 나와.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날에도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공통 수학 개념이거든. 공통 수학이 수능 기출 범위가 아닌데 수능에 나오고 있다는 소문 들었죠? 못 들었겠지? 어린이들이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 실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 그런 트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수학의 모든 개념들을 다 아는 게 정상인데 특히 이 문제로 많이 활용될 만한 건덕지가 요거 근해 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까지는 하고 한 달 후, 1년 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가서는 쓸 일 없거든요. 저기 대학교에 저 수학과 전공할 건데요. 쓸 일 없어요. 대학교 수학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고등 수학은 전체 수학의 빙산의 일각이고 고등 수학의 빙산의 일각이 공동 수학 이름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 일각이라고요. 그럼 근해 분리로만 따지자면 빙산의 일각이 일각인 거지. 그걸 지금 괴로워한다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유제 푸세요. 10다에 10번. 두 문제 다 하세요. 부탁. 칠판을 보고 풀면 곤란하니까 지우겠다. 방금 습득한 걸로 푸시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 밑에다가 풀라고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왜 위에 좁은 데다가 풀고 있어? 그리고 요즘 또 다른 트렌드가 계산이 복잡한 거거든. 수능 트렌드가. 그러니까 10줄, 20줄 넘어가는 것도 나중에 풀어야 돼. 근데 지금 한 5줄밖에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5줄도 안 쓰고 풀려고 하지 마. 쭉쭉 써. 풀을 쭉쭉 써. 얼추 암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맨날 가끔 맞고 가끔 틀리는 친구들은 특히 쓰셔야 돼요. 글씨를. 그러면 정답이 훨씬 올라갈걸? 그런 친구들은 많이 쓰면 쓸수록.
자, 1번 답은 괄호 1번 답은 2 이상 3 미만 괄호 2번 답은 3 초과입니다요. 하나 이상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숙제입니다. 다음 내보시고. 왜 저기 안 풀어줘요? 아니 풀었잖아 기본 문제로. 그럼 기본 문제 10-7번도 또 풀 거야. 그러니까 풀이를 참고해서 숙제로 해결해 보세요. 기본 문제 10-7번 갑니다. 자, 여기 주어진 상식이었습니다. 2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m 빼기 1x에 더하기 m 빼기 1이 0이다요 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얘의 근이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어요. 1번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얘를 fx로 두는 것이 1바예요. 2바는 저걸 그리는 거예요. 3바는 근이 있다 했으니까 x축과의 교점 두 개로 x축 그리는 겁니다. 4바는 얘랑 얘를 다 모르니까 이거를 알파라 치고 이거를 베타라 치는 거예요. 5바는 여기 알파 베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6바는 이 조건을 쓰는 거야.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베타는 1보다 크니까 1이 두 번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1을 주인공으로 1은 알파와 베타 사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1을 싹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싹 써주는 거지. 여기까지가 돼야 돼. 여기까지가 우선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등식을 써야 할지를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판별식, 축, 함수값 중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딱 빼와가지고 판별식의 등호를 포함시키기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새끼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죠.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걸로 함수값만 쓰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함수값만 쓰는 거예요. 함수값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 쓰긴 해야 돼.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판별식과 축은 쓰지 않는다로 결정이 난 거야. 요놈 때문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게 강력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세 개를 다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얘 때문에 판별식과 축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더 센 거예요. 영향력이요. 요놈이 더 센 놈이기 때문에 센 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F1이 음이다. F-1이 양이다. 요거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 여기 이쪽 있으니까 저기에 x1 넣습니다. 그러면은 2 빼기 2m 빼기 2 더하기인가? 더하기 m 빼기 1 그러면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 요 놈이 얼마 같다. 1차 부등식 너무 쉽죠? m이 3보다 크다. 잠깐 기다려. 그 다음 f-1을 해서주면 2 플러스 2m 빼기 2 플러스 m 빼기 1 정리하면 3m 빼기 1 요놈이 0보다 크다요. 얘를 풀면은 m이 3분의 1보다 크다는 얘거든. 재미가 없다. 요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얘가 정답인 거죠. m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가 제일 센 거다. 기억하세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걸로. 2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답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랍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제 얘는 가만두고요. 요 센 놈이 여기로 찍히는 거죠. 여기를 여기 찍고 1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요 놈 가지고 써야 될 부등식이 3개고 요 놈 가지고 써야 될 부등식이 3개야. 두 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두 개에서 쓰는 부등식이 다 똑같거든요. 3개가. 그러니까 그냥 3개를 다 써야겠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판별식 축 함수값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식을 써요.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이것도 이 두 개가 같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되니까 등호를 포함해서 0보다 크다 라고 써야 됩니다. 판별식은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쓸 수 있어. 4분의 d는 n 빼기 1의 제곱 빼기 ac. a는 2고 그럼 요거 2배 가지고 뺄 거야. 바로 쓸 수 있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얘는 전개 정리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입니다. 쌍수항은 플러스 3이에요. 개꿀이에요. 인수분해하면 m 빼기 1, m 빼기 3이고요. 이놈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크다니까 벌어지는 범위라고요. 벌어지는 범위라고요. 그래서 m은 1 이하 or 3 이상이 중간 정답인 거지. 잠깐 기다려라.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의 범위. 축의 방정식의 범위가 보이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래서 요 식에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야지. 완전 제곱식 바꿔버리 하는 놈들은 못 찾는다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2분의 m 빼기 1. 얼마나 잘 보이냐? 2분의 m 빼기 1. 요 놈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거 그냥 1차 부등식을 연립하라는 소리인데 그냥 한마디 푸시면 돼요. 2배하고 1 더해주고 하면 돼. 그러면 n밖에 안 남잖아. 2배에서 1을 더하는 거야. 2배에서 1을 더하는 거야. 암산되지.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수값을 쓰라고 했는데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냐?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것과 1을 넣은 걸 다 써야 됩니다. 함수값을 2개 써야 되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부등식 5개 쓰는 거예요. 판별식 하나, 축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2개씩이고 여기서도 함수값 2개 쓰는 게 총 5개입니다. 5개의 부등식의 공통 영역을 찾는 거야. 근데 이거를 2개로 쓰지 않았던 거지. 그냥 한 방에 쓴 거예요. 간단한 거라서. 배고파. 말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f-1은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어.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다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m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f1 여기 있었죠? 3m 빼기 1이었죠. 3m 아닌가?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m이 3분의 1보다 크다.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쓰고 놓은 식들은 총 4개이기 때문에 이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내 영역의 공통 부분만 답으로 솎아내시면 되겠어요. M축 잡으시고 경계들을 순서대로 찍을까? 심심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3분의 1, 그 다음이 1, 그 다음이 3이 많네. 3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똥칠 된 것도 있고 똥칠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놈 요거랑 요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4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그럼 결국 3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을 뚫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m은 3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4개가 합쳐지는 걸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리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4개의 공통 영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초가 1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유제 10-11번 둘 다 하세요. 완전 똑같은 유제니까 식은 좀 더 간단합니다. 둘 다 푸세요. 유제 10-11번 이것도 해설 안 할 거기 때문에